자, 다음으로 콜린성 기량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콜린성 기량약물은 그 앞에서 봤었던 콜린성 효능제와 반대되는 작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보다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는 부교감 신경 차단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43페이지 마지막 장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줄에 나와 있고, 그 다음 4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그 콜린성 수용체는 무스카린 수용체와 니코틴성 수용체가 있다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콜린성 기량제, 그 다음에 뭐 부교감 신경 차단제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스카린 수용체를 차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니코틴성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을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콜린성 기량제의 경우에는요, 이게 레스팅 앤 다이제스팅의 어떤 효과를 반대하는 그러한 효능을 이제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심박동수가 증가된다거나 기관지가 이완된다거나 그다음에 기관지 분비가 억제된다거나 그다음 위액 분비 억제, 위장 운동 억제 이런 그 부교감 신경의 어떤 작용을 반대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무스카린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맨 처음 양리약 시작하면서 좀 신경계 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 동영상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무스카린 수용체라고 하는 거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아형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평활근이나 뭐 심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각종 왜 글랜드, 선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랜듈러 셀에 분포되어 있는 무스카린 수용체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그런 어떤 부교감 신경 억제 작용을 나타내는 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으로는 아트로핀, 그다음에 스코폴라민, 그다음에 벤츠트로핀, 이거는 이제 파킨슨 질환에서 한번 봤었던 약입니다. 벤츠트로핀, 메실레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식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이프라트로피움이라고 하는 약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약들이 대표적인 약이고요. 지금 방금 언급했던 약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약이니까 좀 약 이름을 잘 익숙하도록 반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용 기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용 기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45페이지에 있는 그림 2-7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무스카린 수용체 기량제의 경우에는요. 아까 이게 왜 아세틸콜린이 형성되는 과정은 똑같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아세틸콜린이 이 두 가지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데 얘는 중추신경계에서 봤었었고 근이완제 할 때 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무스카린 수용체와의 결합을 억제하는 약을 이제 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약으로 아트로핀, 스코폴라민, 그다음에 이프라트로피움 이러한 약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약들은 결국에는 얘들과의 이제 야와의 결합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이제 어떤 효과를 낸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의 경우에는 이런 약의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런 약의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그 위장 운동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항진된 위 운동을 또는 소화기계 운동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위경련, 위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이제 뭐 평활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과다하게 이제 경련을 일으킴으로써 굉장한 통증을 유발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화성 궤양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또는 그 산동되어 있는 경우에, 그죠? 그다음에 산동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동공을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다음에 멀미가 있는 경우에, 그다음에 파킨슨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식 환자에게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약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제의 경우에는 위장 운동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위경련 이 있는 사람에게 투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자궁경련, 이 이제 생리통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궁 근육의 어떤 경련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무스카린 수용체의 차단을 내는 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 생리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수님도 옛날에 그 생각납니다. 지금은 아기 낳고 나서 생리통이 거의 없는데요. 그 학교 다닐 때 중환자실에서 실습을 할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 생리통이 너무 심한데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했더니 선생님이 우리는 일반 병동에서 쓰는 그런 약한 약은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위암 수술하신 분들에게 투여하는 이런 게 경련 완화를 이제 위해서 투여하는 그런 약들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그 약을 친구한테 놔달라 그래라 하고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3학년 때였나 였던 것 같은데 이제 친구가 저한테 IM으로 이제 주사를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 실습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액 분비도 이제 억제를 하기 때문에 위궤양 환자들은 이제 위액 분비에 의해서 위벽이 계속 손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투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위궤양 환자들의 어떤 증상 완화를 위해서 이 약을 투여를 하다 보니까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에 의해서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쪽에 이제 발생하는 증상들이 더 많은 거예요. 부작용이 더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히스타민 H2 수용체 차단을 내는 좋은 효과를 보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들로 요즘엔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여러분들이 5장에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5장에서 학습을 하신 게 아니라 소화기계 쪽에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5장에서도 학습을 하셨었는데, 제가 시간을 봐서, 동영상 강의로, 또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수업 중에도 이제 소화기계를 한번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루지 않고, 이렇게 이제 위장관계와 관련된 약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46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장관계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 그 부교감 신경 차단, 기량제의 경우에는 위운동을 이제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관 경련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약들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코폴라민 아까 앞에서 봤었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이 스코폴라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임상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이 패치제로 이렇게 왜 붙이는 패치 타입으로 개발을 해갖고 참멀미를 억제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계속 멀미약 하면 이제 먹는 걸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먹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키미테라고 하는 그 멀미 약이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 약이 바로 이게 스코폴라민 제제로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약들은 이제 패치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혈중 농도에 도달해서 멀미를 억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키미테 이런 것들은 출발하기 한 차를 타기 한 4시간 전, 최소한 4시간 전에는 이렇게 붙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트로핀은 산동제입니다. 그러니까 안과에 가서 여러분들이 검사하시잖아요, 그죠? 검사할 때 이렇게 동공을 이렇게 확장시켜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사용하는 약이 아트로핀인데 이 아트로핀은 작용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그것보다 작용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약들을 개발을 했고 그 약을 산동제로 쓰고 있는데 그 약 이름이 호마트로핀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아트로핀하고 이름이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콜린성 기량약물의 경우에는 기관지를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식 환자들에게 흡입제의 형태로 이제 약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 확장 목적으로. 그래서 그 아트로핀이란다. 아드레날린,
아까 죄송합니다. 아드레날린 그 수용체 효능제에서 봤었던 특히 베타2에 작용하는 약의 경우에는 뭐 살부타몰이라든지 그다음에 터부탈린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천식 환자에게 사용을 할 수 있다 했었었는데 그 약과 마찬가지로 이프라트로피움이라고 하는 약도 천식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파킨슨 질환에서 이제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이 그 벤치트로핀이라고 하는 약이 있었었거든요. 그 약이 바로 이제 이 부교감 신경을 그 차단하는,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계의 어떤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파킨슨 질환자의 어떤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주된 약은 도파민의 어떤 결핍을 보충하는 약이 있었었죠. 그죠? 그런 약들을 주로 L도파, 가비도파 이런 약들을 쓰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스카린 수용체 중에서 그 무스카린 M3 수용체 차단을 하는 약의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방광의 어떤 그 긴장을 이제 줄임으로써 이게 어떤 요실금, 특히 절박성 욕실금을 이제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콜린성 기랑 약물 아까 효능이 어떤 거가 있었다 했었죠? 부교감 신경이 억제가 되게 되면 그 기관지 분비물이 억제가 됩니다. 그 콜린성 효능제는 기관지의 어떤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콜린성 기량제는 어때요? 분비물을 억제시키니까 수술 전에 처치제로, 전마취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 소변 잘 못 보겠죠. 소변은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원활하게 작용을 할 때 소변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효 곤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위장관계의 운동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 변비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녹내장 환자 치료를 위해서 부교감 신경 그 흥분제를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콜린성 기량제는 사용을 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이렇게 부교감 신경 기량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혈압 상승과 관련된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혈압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사용을 피해 주시는 거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방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가 처방을 잘 내나 안 내나를 감시하는 것 또한, 감시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확인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거가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혹시나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를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비판적인 사고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총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죠.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함으로써 뒷장에서 보다 더 이제 이해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러한 어떤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조회수가 이렇게 적거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면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제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험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과제라든지 문제들을 또 다시 또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